안녕하세요. 마음을 만나는 책을 함께 읽어가는 유튜브 작은 책장입니다. 오늘은 챕터별 쉐어링 첫 번째 영상인데요. 아직 책을 안 읽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쉐어링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챕터별로 한 가지의 주제를 선정해서 함께 풀어나가려고 해요. 근데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이랑 여러분께 와닿았던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현재에 사셨나요? 아니면 과거, 미래에 사셨나요? 질문이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살기도 하고 미래에 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의 감정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소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눈앞에 있는 행복을 놓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린 시절로 자주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좋은 기억이라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보면서 내 어린 시절의 상처가 떠오르기도 하는 건데요. 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잘 이렇게 덮어놨었는데 문득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빠지직하고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팡 하고 터져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자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화가 난다면 혹은 반발심, 좌절, 질투, 역겨움, 공포, 짜증, 공황 상태 등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일종의 경고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경고란 반드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입었던 과거의 상처가 자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아이와 있을 때 유난히 큰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면 나도 모르게 과거의 감정이 건드려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나는 유기의 정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마도 부모가 실제로 집을 나가버리거나 물리적으로 아이에게서 멀어지는 경우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아이에게 당신의 관심이 필요할 때 이를 밀쳐내는 것, 아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데 집중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도 미미한 정도지만 유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 미미한 정도의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 유기의 모습을 보일 때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져서 피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나도 모르게 어떤 감정이 크게 느껴질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아이에게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피하고 싶고 멀리 떨어지고 싶은 행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떠한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졌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깐 멈춰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아야지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도 어떠한 감정에 대해서 잠깐 멈춰서 그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을 연습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에게 화가 났던 날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마음이 너무 죄책감 때문에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하면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혼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도 좋고요. 그게 혼자 하는 것이 힘들다면 남편이나 친구 또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잠깐 거리를 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떠올려지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감정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의 근원이 한 번에 꼭 늘 찾아지는 건 아니에요. 찾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감정을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내가 자주 느끼게 되는 감정을 찾게 되실 수도 있어요. 유난히 자주 느끼는 감정이 있으시다면 그 감정을 내가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그리고 처음 언제 그 감정을 느꼈었는지 따라가시다 보면 과거의 상처를 발견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만약 오늘 내 감정을 들여다보다가 어린 시절에 내가 상처받았던 어떤 감정을 만나신다면 오늘은 아이의 마음만 달래주지 마시고 내가 만난 내 어린 시절의 마음을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성인이 되었지만 내 마음속 안에 어린 시절의 내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나의 마음을 성인이 된 내가 안아주는 작업을 내면아이 작업이라고 해요. 제가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른 책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요. 오늘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는 나도 어렸으니까 그 당시에 너가 그 감정을 감당하기에 많이 힘들었겠다. 얼마나 많이 무서웠을까? 어린 시절의 나를 안아주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